예, 오랜만에 제가 팀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저도 나름대로 디지털 건축 대전에서 대상을 탔던 적이 있거든요. 건축 공모전 5분 팁이라고 준비를 했고요. 여기 엠큐브 아트 어워드 2022라는 거는 엠큐브 스퀘어 다산이라는 곳에서 이번에 공모전을 주최하거든요. 그거를 홍보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게 된 영상이라서 이거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모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모전들도 같은 기준으로 스터디를 해보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공모전은 참고로 22년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4일 동안 접수를 받으니까 혹시 시간이 안 지나셨다면 꼭 한번 보시고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로 접수를 할 예정입니다. 총 7가지, 근데 반복임은 플러스 알파로 넣은 거니까 그냥 6가지 주제로 갖고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공모전을 딱 열었다 그러면 우선 포스터를 보면서 누가 그리고 이걸 왜 주최했을까를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기 참고로 마시라이드라고 하는, 여기 유명하죠, 마시라이드.com, 건축 공모전 그리고 전시 관련된 소식들을 볼 수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좀 따와봤습니다. 엠큐브 스퀘어 다산 뭐 이런 포스터가 있었는데 보니까 대상, 금상, 은상 이런 수상했을 때 상금만 보지 마시고요. 보시면 여기 제목이 어디 있고 로고가 어디 있고 이 사이즈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요. 여기 약간의 이렇게 좀 파라메트릭한 웨이브 같은 형태도 보이고 여기 이제 컬러도 나름대로 팁이 될 수가 있겠죠. 뭔가 이 컬러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런 것도 좀 보란 말이죠. 그리고 엠큐브 스퀘어라는 여기 투시도가 보이는데 엠큐브 스퀘어 투시도 찾아보면은 이것저것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이쪽 면을 찍어서 이 카메라 샷을 넣었을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볼 만한 이미지라는 거죠. 본 공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학생분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전공자들이나 그냥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하고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접수기간 6월 20일부터 23일까지고요. 보면은 대상을 타면은 건축 미술 작품 설치 우선 협상권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 건축물 미술 작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 미술 작품, 건축 미술 작품도 아니고 건축물 미술 작품, 이 단어가 좀 어색하긴 합니다. 일단 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엠큐브 스퀘어 실제 이렇게 시공된 사진이 아니고 렌더링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엠큐브 로고 보이고 웨이브 형태의 도도도도독 선들 보이고요. 루버인 것 같죠? 이렇게 시공이 됐나 모르겠네요. 여기 입지 조건을 보니까 여기 있고 남양주 IC하고 토평 IC 여기 아무튼 이쪽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미지들은 엠큐브 스퀘어 다산 홈페이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거를 그냥 뜯어본다고 생각하면서 엠큐브 스퀘어 다산이라는 곳이 어디인데 뭐 이런 게 궁금하잖아. 그럼 검색해보란 말이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구글에 검색해보고 등등. 여기 보면 또 이 형태가 나오네요. 그죠? 웨이브 같은 형태. 이게 뭘까? 글로벌 아키텍처 그룹 저드라고 있나요? 예, 이런 게 보이는데 이걸 제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건축가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지금은 일본 분이 프린시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엠큐브 스퀘어 다산 건축가죠? 이 건축 회사에서 지은 건축물들을 보니까 저 사무실 앞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스타시티, 그리고 디큐브시티 뭐 이런 것들을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름대로의 디자인 언어를 좀 차용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이분이 직접 공모전 심사를 하지 않지만 뭔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웹페이지로 와봐서요. 웹페이지하고 표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mcubesquare.com 하고 /event view.php 뚱뚱뚱 나오는데 여기 와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건축물 미술작품 공개 공모 이거 하나만 딱 있기는 합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또 색상이 쓰였고 여기 파라메트릭 웨이브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파라메트릭이 보이네요. 그죠? 뭔가 샥샥샥샥 선들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other Level Workplace, Another Level Art, 여기도 키워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여기서 어나더라고 표현했을지 한번 뒤쪽에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아마 근데 미술작품 공개 공모를 했다가 앞에 건축물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글쎄 모르겠죠. 그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가면서 쭉쭉 보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웹 링크를 제가 왜 갖고 왔냐면 가끔 여기에 뭔가 힌트가 될 만한 단어들이 숨어져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와봤는데 별 의미는 없는 그냥 이벤트 페이지 보여주는 링크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첨부 파일 보니까 안쪽에 공고문 및 참고자료 zip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다운받아서 봤더니 참고로 여기 링크는 여기 유튜브 정보란에 있습니다. 뭐 4가지가 있고 뭐 PDF하고 워드 파일 제공해주고 있고요. 잘라가지고 이 워드 파일에 있는 내용들 일부분을 갖고 왔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 워드 파일을 직접 받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표지거든요. 이 웹페이지를 봤으니까 표지를 보자는 거죠. 표지에 보니까 여기 아까 봤던 그 글씨가 또 보입니다. 뭐 어나더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나더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어나더 레벨 워크플레이스, 뭔가 눈에 확 띄는 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거를 바라는 건지. 이 폰트 보니까 폰트는 일률적으로 다 같은 폰트를 쓴 것 같고, 미술 작품의 새로운 기준 어나더 레벨. 여기는 건축물 미술 작품이 아니라 그냥 미술 작품이라 되어 있죠. 그쵸? 이거는 추가된 단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술 작품 틱한 건축물을 바라는 건지, 건축물 틱한 미술 작품을 바라는 건지, 약간 심미적인 디자인이 들어간 파빌리온을 바라는 건지, 그럼 뒤쪽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수 기간 반드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모 개요를 보니까 이게 이제 보통 공모전마다 뭐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모 개요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준단 말이죠. 이건 좀 특이하게 실제로 직접 짓는 그런 공모전이기 때문에 나중에 1차 붙고 아마 2차 때 최종 발표 전에 2억 5,7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파빌리온 짓게끔 여기서 제한 금액을 준 것 같고요. 아마 1차 때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작 가능한 형태긴 해야겠죠. 엠큐브 아트 어워드, 여기도 아트라는 글씨가, 영문으로는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없네요. 신기하게. 아무튼 건축물 미술작품 공개 공모다. 공모 계열 좀 더 보니까 네, 미술작품 크기, 설치 위치, 방향, 면적 자유롭게 제한하려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에 맞춰서 제시를 해야겠죠. 근데 뒤쪽에 보면 알겠지만 양식에 보면은 대부분 좀 자유 형태로 디자인을 하게끔 되어 있긴 합니다. 여기 주의할 점은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이 사이에 이제 공간이 도시숲 정원이라는 게 있고 여기 큐브 가든이라는 게 있는데, 부문 3 같은 경우는 여기 자세하게 써 있죠. 도시숲 정원과 큐브 가든이 같이 되어 있는데 3 같은 경우는 각 설치에 연관성 있는 작품 2개를 제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하고 2 각각에 1개씩 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주제 및 응모 자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내가 여기를 참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응모 자격에서 보는 거고요. 여기 공모 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잘 읽어 보셔야 이제 심사위원들이 또는 이거를 주최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품들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볼드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볼드와 그다음에 왕따옴표 부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겠죠. 지식산업센터의 상식을 허무는, 이게 아마 상식을 허문다라는 게 어나더 레벨을 상식을 허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작품, 약간 미술 작품 같은 거를 바라는 것 같고요. 여기 눈길을 끌어서라고 되어 있네. 그럼 형태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해야 되고, 또 여기 특이하게도 온오프라인 양방향에서 인기 있는 작품, 이거는 뭐를 뜻할까요? 이렇게 공모 주제 같은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를 봐야 됩니다. 누구나를 위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양한 스펙트럼을 커버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뭔가 투시도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될 수 있고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뭐 시각장애인이 될 수 있고, 그런 누구나일지 또는 연령대별로 다양한 사람들을 뜻하는 건지, 그런 거는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왕따옴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중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활력을 불어넣을 공간, 이거는 뭘로 표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활력 있게 돌아다니는 공간을 추가 렌더링 해야겠다,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좀 그려 놓으셔야겠죠. 뒤쪽에 있는 내용들은 뭐 쭉 터전이 될 수 있는 작품, 엠큐브 스퀘어, 신뢰와 가치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예술적이라는 단어가 있네. 여기 또 나왔는데, 예술적이고 뭔가 눈길을 끌고 활력을 불어넣고, 여기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개 보였습니다. 응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이거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참고로 이제 저도 이 공모전에 제안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니까 충분히 준비해서 접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보고 저기 유튜브 광고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역으로 메일로 응모 자격에 대해서 좀 이것저것 여쭤봤더니 답변이 뭐냐면, 제가 이거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했더니, 재학생, 실무자, 뭐 20세 이하, 심지어 외국인도 모두 참여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고요. 다만 이제 실제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설치가 가능한 부분도 심사 요건이므로 당연하죠. 지워야 되니까 2억 5,700이라는 구체적인 비용이 있잖아요. 본인이 학생이거나 20대 이하거나 외국인인 경우 실제 설치 과정에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
제안서에 보완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당선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자유양식이거든요. 뒤쪽에 보시면 거기에 내가 이렇게나 준비를 많이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쓰면은 아마 좋게 보지 않겠냐 뭐 이런 답변이 되겠네요. 근데 3번 같은 일반 내용인데요. 2인 이상 공동 근무할 때는 1인을 대표자를 신청해야겠죠. 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도록 할게요. 선정 기준에 답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선정 기준에 보면은 옆에 항상 이게 퍼센트가 써 있습니다. 비율이죠. 보면은 30%, 40%, 20%, 10%짜리가 있는데 이게 1차, 우선 1차를 저희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1차 기준을 보자면 가장 퍼센트가 높은 40%와 가장 퍼센트가 적은 실현 가능성 10%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럼 이것만 준비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생각보다 이제 심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숫자를 띡띡띡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비율에 맞게 점수가 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시되 이 가장 적은 10% 이 부분이 아주 뾰족한 수로서 그 조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열심히 해라 이 소리인데 여기를 보면은 역시 심사위원들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봐야겠죠. 여기 후보작 9점을 1차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작 중에서 뭐 몇 작을 해가지고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원자의 뭐 무슨 역량, 예술적 역량, 뭔가 디자인적으로 예쁜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포트폴리오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미술 아이디어 평가로서는 신미성, 예술성, 창의성, 기존 작가 작품 연계성. 너는 이런 거 디자인하는 친구니까 너무 엇나가지 않았다. 뭐 그런 거를 본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간과의 조합. 주변 환경과의 친환경, 장소성 이거를 재료로 나타낼 수 있고 재료로 나타낸 거를 텍스트로 쓸 수도 있고 렌더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친환경성이 또 반드시 재료로서만 발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장소성 반드시 엠큐브스퀘어 다산이라는 곳의 위치적인 또는 엠큐브스퀘어 다산이라는 건축물로서의 장소성을 역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실현 가능성은 아마 약간의 디테일 같은 걸 이렇게 풀면 되겠다. 재료에 대한 그리고 재료 두께라든지 재료 총 얼마나 쓰이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약간 가산점으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최종 선정에서는 이제 1차 점수가 종합해가지고 30%가 들어가고 심사위원 작품평가 30%, 주체관계자 투표가 30%, 온오프라인 투표가 총 1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좀 비슷한 내용으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온오프라인 투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우에 따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에서는 뭘 보라고? 이 퍼센트를 보는데 심사위원들이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평가하는지 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서 이게 사실 늦었어요. 보면은 질의응답이 6월 6일부터 6월 9일 오후 4시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러면 지금 이거 영상이 올라가면 이 뒤에 올라갈 텐데 그러면 질의응답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말씀하시기로는 공모전 접수 직전까지 질의사항을 이메일 보니까 이 이메일이더라고요. 이 이메일로 서면 질의서 작성 후에 이메일로 개별 질의를 하셔라. 네, 이거는 접수 직전까지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참고로 보통은 현장 설명회처럼 이제 공모전에 대해서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는 그런 시간이 원래 오프라인에 있는데 현장 설명회는 생략한다 그랬죠. 가름. 네, 본 공모 요강으로 가름하며 별도 현장 설명회는 생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현장 설명회 때 그래서 궁금한 것들 다 준비하다 다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의는 최대한 빨리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질의 자체를 늦게 하잖아요. 질의 자체를 늦게 하면은 막판에 작품을 제출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다 자율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공모 접수에 보면 1차 제출 서류가 아까 포트폴리오, 아이디어 제안서, 부속 서류 등등등 대표자 선임계 이거는 그 해당시에 자유형식을 너무 조여하시면 안 돼요. 자유형식이라는 게 그냥 그러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게 다 해오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략에 맞게 텍스트를 크게 할 건지 뭐 보니까 난 색깔이 꽂혔기 때문에 색깔을 빡세게 넣어야겠다. 난 파라메트릭 그 웨이브가 마음에 들어서 웨이브를 표지로 깔아야겠다. 이런 거를 양식에 맞게 여러분이 잘 만들어서 하셔야 된다. 자율양식이라는 거는 편하게 하세요가 아니라 네 컨셉을 한번 엿다 녹여봐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페이지 수라든지 파일 크기는 반드시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율양식이라고 해서 막판에 그냥 대충 하다가 파일 크기를 넘기거나 또는 페이지 수를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봅시다. 이거 제출 서류 보니까 포트폴리오 자율양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매 이내라고 되어 있네요. PDF 파일 제출. 참고로 이 모든 서류들을 합해서 50MB 미만으로 해야 되니까 나중에 PDF 파일요 한번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막판에 거의 제출할 때쯤 돼가지고 이제 파일 용량 줄인다 하면은 진짜 정신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리미리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크기 줄이면서 이미지 저하 없애면서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포트폴리오는 20매 이내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수상 내역, 여기 학력이나 정시 경력 이런 걸 쓰라고 되어 있네요. 수상 내역, 작품 경 이런 것들 웬만하면 여기 있는 등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왼쪽에 있는 이렇게 텍스트로 쓰여져 있는 것들 웬만하면은 싹 다 넣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학력 빼야지, 전시 경력 빼야지, 이거보다는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일단 다 넣고 보세요. 다 넣고 등이라고 하면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이건 좀 더 넣고 싶다 이런 거를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20매 이내로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근데 어떤 게 없느냐? 순서가 없잖아요. 뭐부터 하세요? 이거 순서대로 똥똥똥똥 하세요. 물론 거의 그 순서에 맞게 쓴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요 이미지가 진짜 세단 말이야, 내 작품 이미지는 완전 파라메트릭한 게 세, 또는 무슨 뭔가 자연물을 써가지고 이런 재료 쓴 게 난 세, 그러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그걸 먼저 작가의 작품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가 먼저 있어도 되겠죠. 이건 순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게 전략상 먼저 가도 되겠다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미술 작품 아이디어를 가로형으로 되어 있네. 가로형 자율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핸드 드로잉, 모형, 사진, 3D 그래픽 등 작가의 의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 무서운 단어네요. 다양한 방법 무슨 뜻일까? 건축물 미술 작품 아이디어는 A4 10매 이내로. 참고로 이내라는 거는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한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미만으로 해석하는 게 좀 안전할 것 같죠. 이걸 20매 이내면은 20매까지 되는 건지 여러 회까지 되는 건지 표지는 제외한 건지 이런 거는 뭘로 질의응답에서 여쭤보라는 말이죠. 이런 걸 보고 이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자율 양식으로 하되 작품 아이디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제작 포함해야 함. 뭐 작품 이미지, 제목, 사이즈, 사이즈 이제 이거를 실제 질책해야 되니까 뭐 평면도가 됐든 아니면 무슨 뭐 적당히 치수가 나오는 게 됐든 뭐 디테일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게 있어야겠죠. 재료로 있는 걸로 봐서 재료가 뭘 쓰였다 이런 것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고, 제작물 설치 방법 다이어그램 같은 걸로 보여주던가 렌더링을 보여주던가 이런 조명 계획까지 있네.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걸 뜻하죠. 아이디어는 참여 한 개 선택 후에 3개 작품 아이디어까지 가능, 각 점당 PDF 10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작품 아이디어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속서를 보니까 여기 이것저것 있네. 응모 신청서 있고, 서약하는 것도 있거든요. 있고, 정보 제공 동의서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차 선정 작가에 한해서는 뭐 작품 설명서에 모형 제출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공모전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반복의 힘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은 이런 거 이제 공모 조건을 일반 사항 부분인데, 여기서 어떤 단어들이 또는 어떤 뉘앙스의 문장들이 반복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죠. 응모자는 공모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반 내용을 준수하며, 그렇다고 하죠. 뭐 이건 당연한 얘기고, 미발표 순수 창작물, 그렇죠, 당연하죠. 가끔은 이게 모방이나 참조를 넘어서 이거를 표절했다고 판단되면은 실제로 결격 사유가 돼서 공모전 수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아까 나왔던 단어네, 조화. 그리고 구조적인 안전성, 이거는 일반적인 공모전에서 잘 안 나오는 단어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디테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것 같고, 공공성과 예술성 플러스 주변 환경과의 적절한 조화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또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보더라도 되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읽어가면서 어디가 자꾸 반복되는지,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첫 번째로 공모전을 주최했던 곳 또는 심사위원들이 누구며 이거를 왜 주최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보라는 거죠. 주최 측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도 검색을 하고, 좀 구글링 한 건 안 보여드렸는데 구글링도 많이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1회가 아니라 그 전에 공모전이 있었다면은 과거 공모전 수상작들 그리고 심사평도 좀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웹페이지와 표지 디테일, 이런 거는 색상이라든지 폰트라든지 제목이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공모 개요와 공모 주제, 강조되는 반복되는 단어나 문장을 잘 봐라. 볼드라든지 또는 따옴표 이런 것들 잘 보라는 거죠. 아니면 작은 따옴표 이런 것들 잘 보라는 거죠. 선정 기준, 그 퍼센트에 답이 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확실히 그 심사표 보면은 그 배점을 띡띡띡 넣으면 알아서 30%, 40%, 30% 이렇게 적용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비율엔 당연히 집중을 해야 되고, 저 비율은 가산점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지 실제 가산점이 아니죠.
가산점으로 생각을 하라는 거다. 이거는 나름대로 조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지리는 그쵸, 궁금한 거 있으면 미리미리 꼭 물어보세요. 꼭. 그래야 뭐 저 이건데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라고 빨리빨리 물어봐야, 빨리 답변이 와야 여러분들이 제출할 때 굉장히 찝찝할 수가 있으니까, 찝찝하지 않으려면은 공모전 주최 측으로부터 빨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양식 무시하지 말라고. 다만 페이지 수, 용량, 이거 두 가지는 꼭 무조건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페이지 수하고 용량은 반드시 맞춰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촬영을 끝내는데 광운축 공모전 5분 팁이 아니라 20분 팁이 됐네요. 그리고 관련된 링크는 유튜브 정보란에 그리고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 질의응답을 제 댓글에서 하지 마시고요. 아까 이메일 주소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저 누군 제목에다가 질문이요 이러지 말고 뭐라고, 서면질의서의 별지사직 8번 꼭 이거 작성하셔갖고 이메일 개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저랑 공모전에서 뵙도록 할게요.